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가 지난 25일 국토부 업무 보고를 받고 새 정부의 주택 방향 전반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아파트 리모델링과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준비해온 지역민들은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대로 정말 용적률을 500%까지 높여줄지 관심이 많은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조금 더 기다려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관성 기자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 경제 2분과는 국토부 업무 보고를 받고 지난 5년간 과도한 규제들이 국민 불편을 가중시켰다며 국토부에 대통령 당선인 공약을 토대로 새로운 시각에서 정책 방향을 수립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새 정부의 규제 완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이날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 관련 구체적인 방안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국토부는 재건축 재개발 용적률을 기존 300%에서 500%까지 완화하겠다는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과 관련해 고밀도 난개발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건축 사업이 이곳저곳에서 동시에 진행될 경우 부동산 시장이 다시 불안정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수위도 재건축 관련 규제 등의 정상화 과정에서 단기 시장 불안이 나타나지 않도록 이행 전략을 마련하겠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통령 당선인은 용적률 상한을 500%로 높일 경우 늘어난 용적률 200%의 절반을 공공주택으로 기부 체납받아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게 반값으로 분양하겠다고 제시한 바 있습니다. 공급 계획은 있지만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동산 시장 불안을 어떻게 막을지는 더 고민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을 준비하다 재건축 규제 완화 분위기 때문에 주춤했던 지역 주민들은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 때까지 다시 리모델링 사업 준비를 우선하는 분위기입니다. 정말 그 500%가 그렇게 이제 파격적인 완화가 가능한지는 이제 각종 도시계획이라든지 그 부천시 지구단위 계획이라든지 상하수도 및 기반 시설들을 보면 그게 물리적으로 정말 어려운 일이고 되더라도 정말 많은 시간이 걸리는 걸 알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재건축 규제 완화 정책 중 정밀 안전진단 조정안이 먼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회 법 개정 없이 국토부 시행령 행정규칙 개정만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대통령 당선인도 대선 공약에서 정밀 안전진단 평가 항목 중 50%를 차지하는 구조 안정성 비중을 30%로 줄이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관성입니다. 지난해 인천교통공사의 자회사가 출범했습니다. 인천 메트로 서비스인데요. 인천 1호선 도금역의 시설 관리 등의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 인천 메트로 서비스가 직원들의 출입증을 수거해갔는데요. 출입증이 없는 직원들은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 아니라 일터를 마음대로 오고 갈 수 없다는 사실에 자괴감도 느끼고 있습니다. 이재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인천 지하철 1호선의 한 역사. 청소도구를 손에 든 한 여성이 굳게 닫힌 개찰구를 억지로 밀고 들어갑니다. 또 다른 역사. 걸레질을 하던 한 여성 역시 개찰구를 넘어 안으로 들어갑니다. 억지로 안으로 진입하자 이를 지적하는 안내 음성도 나옵니다. 영상 속 인물들은 모두 인천교통공사의 자회사인 인천 메트로 서비스 소속 직원들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불안하게 개찰구를 넘는 이유는 약 한 달 전 인천 메트로 서비스에서 직원들의 출입증을 모두 수거해갔기 때문입니다. 일은 해야 하는데 현장을 오고 갈 출입증이 없으니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어쨌든 없이 다니니까 급하면 돌아가기 막 힘들고 이러면 그냥 밀고 나가고 해요. 이게 딱 닫히는데도 그냥 밀고 나가기도 해요. 인천교통공사 자회사 직원들은 이곳에서 역무원을 호출을 하거나 아니면 이곳 개찰구를 이렇게 뛰어넘어야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출입증이 없는 자회사 직원들은 이런 불편을 감수해야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자회사 직원들을 괴롭히는 건 불편보다 자존감 하락입니다. 내 일터를 마음대로 오고 갈 수 없다는 데에서 자괴감마저 느끼고 있습니다. 많이 속상하죠. 많이 속상하고 자괴감도 들고 왜 내 회사에서 내 마음대로 문도 통과를 못하냐 그런 생각이 많이 들죠. 직원분들은 어떻게 동의 안 하세요? 동요했죠. 엄청나게 불평을 많이 했죠. 근데 일단은 다 반납을 하라 그러니까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인천교통공사는 이에 대해 출입증 발급 과정에서 빚어진 업무 실수라고 해명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인천 메트로 서비스가 직원들에게 사원증을 발급했는데 실수로 인천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권이 담긴 사원증을 발급했다는 겁니다. 인천교통공사의 관계자는 뒤늦게 문제를 확인하고 자회사 직원들의 출입증을 회수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4월 중 새로운 출입증을 자회사 직원들에게 발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네, 리포트 보고 왔는데요. 취재를 진행한 이재필 기자 연결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재필 기자, 먼저 인천교통공사가 자회사 이 직원들의 출입증이 잘못 만들어졌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을 먼저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인천교통공사 직원들은 이제 업무 특성상 지하철 역사에 갈 일이 많겠죠. 이에 인천교통공사 소속 직원들의 출입증에는 인천교통공사 관할 지하철 역사를 통과할 수 있는 교통권이 담겨져 있습니다. 인천교통공사의 자회사인 인천메트로서비스는 소속 직원들의 출입증을 본사 직원들의 것을 바탕으로 제작했는데요. 그런데 이 교통권이 예산 문제도 있고 또 교통공사 직원들의 교통권에 대해 특혜라는 지적도 있어 왔거든요. 특히 인천교통공사 내규에 이 교통권은 공사 임직원에 한해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뒤늦게 문제를 파악한 인천교통공사와 인천메트로서비스가 자회사 직원들의 출입증을 수거하기에 이른 겁니다. 예, 얘기를 들어보니 업무상의 실수가 있었다는 건데 자회사 직원들은 평소에도 이 본사 직원과의 차별 문제도 거론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인천교통공사 직원들은 이 교통권이 포함된 출입증을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자회사 직원들의 출입증에 한해서만 교통권이 포함됐다는 이유로 이를 이제 수거한 겁니다. 인천교통공사는 자회사 직원들이 맡고 있는 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이제 출입증을 제작한다는 방침인데요. 이에 자회사 직원들은 본사 직원들과의 차별적 대우다라고 이제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자회사 설비 직군의 경우에는 업무 특성상 이제 역과 역을 이제 이동해야 하는 이런 경우가 많은데 특정 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출입증은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결정이다. 이렇게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출입증을 둘러싸고 차별 논란까지 불거지고 있는데 좀 갈등을 해결하려는 논의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자회사 직원들은 인천교통공사 그리고 인천메트로서비스 관계자들과 관련해서 이제 논의를 여러 차례 한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결론을 얻지 못했고요. 취재를 하면서 이에 대해 인천교통공사 측에 이제 입장을 물었는데요. 인천교통공사 관계자는 인천교통공사와 자회사는 노동자들과 상생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있다. 해당 문제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련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재필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천과 경기 지역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주말 영향 등으로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인천은 28일 0시 기준 11,727명이 신규 확진됐고 사망자는 18명이 발생했습니다. 이로써 누적 사망자는 972명이 됐습니다. 중증 환자 전담 치료병상 가동률은 64.4%, 감염병 전담 병상 가동률은 36.4%를 기록 중입니다. 지역별로는 부평이 1,305명, 계양이 1,372명 신규 감염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기 지역은 28일 0시 기준 5만 574명이 신규 확진됐는데요. 주말 검사 건수 감소로 전날에 비해 3만 4,800여 명이 줄었습니다. 사망자는 68명 발생했고 누적 사망자는 4,100명입니다. 전담 병상 가동률은 49.5%, 중증 환자 병상 가동률은 67.3%를 보이고 있으며 지역별로는 부천이 4,216명, 김포가 2,139명 신규 감염됐습니다. 도성훈 인천시 교육감이 지난 27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도 교육감은 전날인 26일 인후통 증상이 있어 인천의 한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받았고 이날 양성 판정이 나왔는데요. 교육감은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까지 마쳤으며 현재 인후통 외에 특별한 증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 교육감은 전날 열린 제7회 서해 수호의 날 행사를 위해 해군 제2함대 기념탑 참배 행사 등에 참석했습니다.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1,000만 명을 넘어서면서 주변에서 확진됐다가 완치된 사람들을 쉽게 만나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격리가 끝나고 완치가 된 후에도 후유증을 호소하는 환자들도 늘고 있습니다. 네, 이 소식을 한국의학연구소 신상엽 학술위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위원장님, 오미크론 완치 이후에도 후유증이 계속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주변에서 보이는데요. 증상도 다양한데 주요 증상들 좀 짚어주실까요? 이제 코로나19의 이제 급성기 증상이 회복되고 난 이후에도 이제 오랜 기간 후유증이 지속되는 경우가 요즘 많이 보고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현상을 뭐 정식 의학 용어는 아니지만 롱 코비드라고 이제 흔히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세계보건기구 WHO는 이 롱 코비드를 코로나19 감염 후 후유증이 3개월 이내 발생해서 최소 2개월간 지속되는 그런 상태라고 이제 정의를 했고요. 최근 여러 연구 결과들을 종합을 해보면 이 코로나19에서 회복한 환자 중에서 한 10에서 20% 정도는 이런 롱 코비드를 장기적으로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롱 코비드의 가장 흔한 증세는 이제 심한 피로감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 외에 이제 호흡곤란, 기침, 흉통, 뭐 근육통, 뭐 미각, 후각 상실 뭐 이런 것들이 흔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또한 그 우울감이나 불안감, 그다음 명료한 정신 상태를 유지하기 어려운 브레인 포그라고 불리는 그런 현상들이 이런 신경학과적, 이제 정신과 쪽 문제도 이제 보고가 되고 있고요. 얼마 전에는 이 코로나19 비감염자보다 코로나19 감염자가 당뇨병 발병 위험이 높아진다는 그런 보고도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네, 뭐 오미크론 변이뿐만 아니라 델타와 같은 다른 코로나19에 걸렸을 때에도 증상이 굉장히 다양했잖아요. 무증상이나 경증으로 지나가는 분들도 계셨는데 이런 분들도 후유증을 앓을 수가 있는 건가요? 이제 코로나19 이제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면 그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단백질 부분하고 우리 몸의 이제 세포에 AC 이니비터 2라는 수용체가 있는데 그 부분이 만나가지고 세포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럼 들어온 다음에 증식해서 또 침범했던 세포를 파괴하고 다른 세포를 또 파괴하러 이제 또 계속 이제 그런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 수용체, AC2 수용체가 있는 그런 기관들이 이제 공격을 받아서 결국 장기적인 후유증을 나타낼 수 있는데 그 수용체가 우리 몸의 코나 기관지, 폐 이런 호흡기에 이제 많이 있는데 그 외에도 뇌나 뭐 대장, 심장, 간, 췌장 이런 곳에서도 많이 분포를 하고 있어서 이 코로나19에 감염된 이후에 이런 장기들이 세포들의 손상으로 인해서 전신적인 후유증을 나타나게 되는 경우들이 있고 이게 이제 결국은 롱 코비드를 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코로나19 당시에 증상이 있었던 사람도 뭐 생길 수 있지만 무증상으로 지나갔던 분들도 롱 코비드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네, 위원장님, 그렇다면 이 코로나19 후유증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지금 그 코로나19에 회복한 이후에도 뭐 신체적이든 정신적이든 이렇게 뭔가 몸에 이상 증상이 오랜 기간 지속이 된다 그러면 일단 병원 진료를 받으셔서 원인을 확인하시는 것이 이제 중요할 것 같고요. 그 이번에 이제 오미크론 유행이 지나가면 전 국민 어찌 보면 절반 이상이 코로나19에 걸리고 그중에 최소 10에서 20%는 롱 코비드 증상이 나타나서 사실 이게 국가 차원의 건강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또 이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좀 관리에 나서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코로나19 관련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한국의학연구소 신상엽 학술위원장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부천에서 일부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 중개 보수비를 지원합니다. 부천시는 지난해 1월 1일 이후 거래 금액 2억 원 이하의 저소득 주민 주택 계약분에 대해 중개 보수비 최대 30만 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매월 말 경기도에서 신청 서류에 대한 적합성을 검토한 후 다음 달 10일까지 신청인 계좌로 지원금을 송금하는 방식입니다. 지원을 원하는 시민은 부동산 중개 보수 청구서와 매매 계약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명서 등을 지참한 후 부천시 부동산과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저희 헬로티비 뉴스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